3번에서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학생 1. 이번 모둠 과제를 하려면 먼저 뭐뭐의 이해를 같이 읽어야 하잖아. 내용이 많고 어려워 보이는데 시간도 많지 않아서 걱정이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해보자. 일단 사회는 내가 볼게. 학생 1은 사회를 보기로 했어요. 학생 2가 매주 정해진 분량을 각자 읽고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책의 내용에 대해 발표를 한 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 좋겠어. 그러면 발표자는 자신이 맡은 부분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한 명씩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읽어보자 그런 얘기죠. 학생 3. 그럴 경우 발표자 외에 다른 사람들은 책을 읽어야 하는 책임감이 덜할 수도 있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말인데 자유토의 방식은 어떨까? 구성원들 모두가 매주 정해진 분량의 책을 충분히 잘 읽어와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같이 하자.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죠. 학생 1이 발표와 질의응답 자유토의라는 두 가지 방안이 나왔네. 그럼 어느 방안이 좋을지 말해보자. 아주 그 사회적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죠. 이렇게 각 학생의 주장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2는 발표와 질의응답이고요. 학생 3은 자유토의 방식을 주장했죠. 어느 방안이 좋을지 말해보자. 학생 4가 이야기합니다.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학생 2의 방식으로 하면 책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 친구들이 우리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도 쉬울 거고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서로 부담 없이 질문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 이를 찬성하는 견해를 제시를 했습니다. 학생 5. 그런데 발표자가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나머지 모두가 오해를 할 위험이 있어. 자유토의 방식은 모두가 책을 꼼꼼히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누니까 책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요 학생 5는요. 요 부분을 그 기준으로 나눠봤을 때 요 전반부에서는 이해 견해를 반대하고 있고요. 나머지 모두가 오해를 할 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슬러시 뒷부분에서는 삼의 견해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대화 속에 5명의 학생이 나오거든요. 지금 다 이야기를 다 우리가 이렇게 들어봤기 때문에 각자의 견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학생 1은 사회자고요. 학생 2는 발표 질의응답을 주장했고요. 거기에 4번 학생이 동조했습니다. 3번 학생은 자유토의를 주장했고요. 거기에 5번 학생이 동조를 했습니다. 이런 거 잘 정리하는 게 문제를 잘 푸는 요령입니다. 이거 뭐 특별한 스킬이 존재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체크하고 정리하고 뭐 짝짓기 할 거 있으면 짝짓기 하고 이렇게 평소에 그렇게 연습해버릇 해야 하는 겁니다. 다음 학생이의 그 이야기 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매주 정해진 분량의 책을 꼼꼼하게 다 읽어와야 하는 것은 솔직히 부담이 돼. 네, 3의 견해 반대한 거죠. 학생 3. 나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책을 꼼꼼히 읽고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 학생은 이제 자기 견해 맞다고 이야기한 거고요. 학생 4. 하지만 자유토의 방식은 구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따로 정하지 않아서 토의가 활발히 진행되기가 쉽지 않아. 이에 반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은 발표자가 그 역할을 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어. 여기를 기준으로 나누어서요. 앞에 부분은 3의 견해에 대한 반대, 뒤에 부분은 2의 견해에 대한 찬성 그렇게 정리가 되죠. 학생 2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유토의 방식으로 할 경우 책을 안 읽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돼. 책을 읽고 온 사람들은 활발히 참여하겠지만 안 읽고 온 사람은 소외될 수도 있어. 그러다 한두 명씩 빠지다 보면 모임이 어려워질 거야. 네, 3의 견해에 반대했죠. 학생 3. 그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도 마찬가지야. 발표자가 준비를 제대로 해오지 않으면 모임을 할 수가 없잖아. 네, 2의 견해를 반대했고요. 학생 4. 하지만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발표자에게 오히려 책임감을 부여하게 되지. 그 두 번째 학생 견해가 옳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헷갈리죠. 정리하면서 읽어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가 누구 견해를 찬성했다, 반대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읽어내지 않으면 너무 헷갈리는 문제였습니다. 항상 정리하면서 읽어가는 습관을 키워야 한다는 거.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계속할게요. 학생 1.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이 좋을지 결정해 볼까? 이제 사회자가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학생 3이 생각해 보니까 자유토의 방식은 준비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다들 책 내용 모두를 이해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책을 꼼꼼하게 다 읽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 안 그래?
지금 자유토의 방식을 주장했던 학생 3이요. 자기 견해를 바꾸고 있죠.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학생 5. 학생 5는 또 어떤 견해 가지고 있었습니까? 요 학생 3과 같은 견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학생 5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이 좋겠다는 거지.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다들 책 읽기 모임을 처음 하는 상황이라 토의를 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을 거고. 이 학생도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바꿨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은 그 사회자 빼고요. 나머지 모든 학생들이 2번 학생의 견해로 통일하게 되는 거죠. 사회자가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해보는 게 어때? 그 2번 학생 이 주장이었죠. 문제점도 나타나겠지만 그것들은 차츰 개선해 나가보도록 하자. 모두 동의하지? 모두 동의를 표한다. 하고 이야기가 이제 결론을 맺었습니다. 3번 문제. 위토의의 맥락을 고려할 때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발표 질의응답 자유토의 2번 학생의 주장. 요거는 3번 학생의 주장. 1번. 기억은 모임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특정인이 사전에 결정된다. 그렇죠? 2번 니은은 준비 과정에서 각 참여자의 역할이 같습니다. 기억은 역할이 다르지만 니은은 역할이 같죠. 3번 기억과 니은 모두에서는 참여자들이 의견을 상호 교환한다. 니은은 당연하고요. 기억의 경우에도 그 질의응답이 있기 때문에요. 의견의 상호 교환이 일어납니다. 4번 기억과 니은 모두에서는 매주 모임에서 참여자들이 다룰 분량이 정해져 있다. 이건 맞는 얘기고요. 5번 기억은 참여자들이 사전에 모여서 책을 함께 읽는 방식이고 모여서 책을 함께 읽는 건 아닙니다. 니은은 책을 각자 읽는 방식이다. 이건 맞고요. 앞에 게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요.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A 이 부분 2반 3찬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 경계로 해서요. B 부분은 그냥 2반만 나와 있는 거 설명으로 적절한 거 1번 A에서는 특정 방안의 단점을 언급한 후 2반 그죠? 다른 방안의 장점을 제시한다. 3찬. 예.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A에서는 특정 방안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 해결 방안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틀렸습니다. 3번 A에서는 특정 방안의 장점을 인정한 게 아닙니다. 틀렸고 4번 B에서는 특정 방안의 한계를 언급한 후 2반이니까 한계 언급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 방안의 의의를 제시했다. 요게 틀린 겁니다. 5번 B에서는 특정 방안의 장단점, 장점이 아니라 단점만 언급한 거죠. 답은 1번입니다. 5번 문제요. 위토의 흐름으로 볼 때 시의 의의를 가장 잘 설명한 거 시, 저 윗부분에 있는 건데요.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해보자. 문제점은 차차 개선하면서 일단 해보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거의 의의가 뭐겠느냐? 1번 토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 나와 있는 거 없습니다. 2번 예상되는 문제점의 보완을 전제로 특정 방안을 실행하는 데 합의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3번 최적화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제3의 방안을 절충한 제3의 방안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 4번 소수 의견 존중을 전제로 아니고요. 5번 오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특정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없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어요. 배점은 3점짜리인데요. 별로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